저는 영국 출신으로 오랜 세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충돌과 역사적 갈등을 지켜보며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학생들은 뛰어난 기본기와 예의를 갖춘 반면 중국 학생들은 기부 입학으로 들어와 기본기가 부족하고 태도도 불량하다는 저의 선입견이 더욱 깊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스탠포드 캠퍼스 안에서조차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경멸하거나 비웃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저의 가슴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기원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돌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저는 1년간의 안식년을 얻었고 이 기회에 직접 중국과 한국을 찾아 그 진실을 체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한국에서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뉴스가 제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정말 중국인에게 적대적일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저는 한국 학생들을 높이 평가해왔는데 만약 그들이 중국인을 혐오한다면 제 가치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중국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부 입학과 무례함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혹은 제가 과도한 편견을 가진 것인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전 스탠포드 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국인 유학생이 연구실에서 한국인 유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너희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어. 감히 어디서 잘난 척이야 라고 폭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한편 그 한국인 유학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린 이미 선진국이고 너희는 예의도 모르는 졸부들이잖아 라는 막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연구실 안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고 두 학생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증오가 제 가슴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캠퍼스 내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사이가 얼어붙었고 서로 다른 그룹끼리 대놓고 험담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한국 학생들은 교수님, 사실 중국 유학생 중 상당수가 기부 입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말만 많아요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중국 학생들은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스탠포드에 왔는데 한국 학생들이야말로 사사건건 중국 문화가 뒤떨어진다고 비웃습니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이 어지러운 대립을 지켜보며 직접 중국과 한국을 방문해보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었다는 생각을 다시금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중국 내의 보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들어서자 대형 빌보드와 신문 광고에서조차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선전물이 보였고 SNS상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 해시태그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접하며 중국인들이 정말로 한국을 향해 분노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김치와 한복의 기원을 왜곡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멸시하고 돈벌이 대상으로만 본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기사를 접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만난 몇몇 중국인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서 그런 차별을 겪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봤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을 올리며 한국 애들은 늘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무시해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시당했는지 물어보면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루머와 감정이 서로 뒤섞여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현지에서 또 다른 갈등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중국인 손님 한 무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대놓고 한국놈이라고 속삭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여기도 상당히 적대감이 퍼져 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물론 제게도 중국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수년 동안 기부 입학으로 들어왔다는 중국 학생들이 기본기가 부족해 수업에 적응 못하고 연구윤리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 학생들은
토론 시간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마구 끼어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기보다 내심 실망과 경멸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현지 방문에서 이러한 은근한 반감이 중국 내에 강렬한 반한 감정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 각지를 여행하며 생각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부였다는 말을 당연한 듯하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박과 분노를 저는 알고 있었기에 양쪽이 좀처럼 화합할 수 없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깊숙이 뿌리 박힌 채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키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저는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한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한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한 중국인 가이드는 저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곧바로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토록 높게 샀던 한국인의 예의가 무너질 텐데 속으로는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정말 그렇게까지 적대적인 나라일까 하는 의심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객부터 젊은 배낭족까지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한국 공항 직원들은 꽤나 친절한 태도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니하오 니하오라는 짧은 인사말도 건네는 모습이 보였고 안내 표지판에는 중국어가 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차별이라고 의외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국 절차가 느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 엉뚱하게도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소규모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시위대가 중국인 관광객을 향해 중국은 대국 취급만 받으려 하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들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반중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시위대 쪽으로 다가가 도대체 왜 이런 시위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꾸 한국 역사를 자신들 것이라 우기고 무례한 관광객들 때문에 민폐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길을 지나던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시위대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는 격분한 어조로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아나 왜 우리를 내쫓으려 하냐고 반발했고 시위대 역시 중국이 한국을 우습게 보니 문제 아니냐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충돌이라도 벌어지는 건가 하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본 이 장면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한국그 감정이 꽤나 고조되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울 시내 관광지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또 달랐습니다. 명동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지어 쇼핑을 하고 한국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어 간판이 달려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직원들은 니하오, 환迎광린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중국어로 된 쿠폰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게 몇 곳을 돌아다니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이라고 할 만한 장면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중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면 가게 직원들이 친절히 답해주었고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봤더니 메뉴판이 중국어로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종업원들은 서툴게나마 중국어로 주문을 받으려 애썼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국인 일행이 매운탕을 먹으며 맛있다를 연발하는 것을 보니 분위기가 꽤나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저로서는 과연 어디에 중국인 차별이 존재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평온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대학가를 둘러보던 중 동북공정 반대 시위를 벌이는 학생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규탄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꽤 격앙된 표정이었습니다. 거기 마침 중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다가와 너희가 말하는 동북공정이 뭔지나 제대로 아냐?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한국 학생들은 내가 나 잘 아냐? 고구려와 발해가 어째서 중국 역사냐?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양측 모두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말려야 할 정도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광경에서 저는 역사라는 것이 이 두 민족 간 감정 대립의 불씨라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 고유의 역사를 중국이 훔쳐간다고 주장했고
중국 유학생은 원래부터 동아시아 역사는 서로 얽혀 있다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에게 제기되는 비난의 수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먹질이나 큰 폭력 사태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격렬한 구호와 욕설 뒤에 남은 것은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이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한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나오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한참 후였고 당연히 이제 지갑은 끝장났다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카페로 되돌아가 보니 직원이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잃지 않고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직원은 손님이 깜빡 두고 가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안도감과 동시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후 택시에서 또 다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소중한 휴대폰을 놓고 내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찾기 힘들 것 같아 더욱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택시 기사가 근처 파출소에 휴대폰을 맡기고 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찾아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제가 스탠포드에서 만났던 한국 학생들의 성실함과 배려심과 일맥상통한다고 느꼈습니다. 과연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흔히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건 제 편견일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경험한 이 두 사건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국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예의 바른 태도로 진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연구자로서의 삶은 어떠한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 상당히 수준 높은 질의가 오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중국 학생들과는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학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큰 갈등은 없지만 역사 이슈나 영토 문제같이 예민한 주제가 나오면 금세 감정이 격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친구들도 좋아하지만 정치적 역사적 문제는 서로 양보 없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목격했던 여러 갈등 상황을 잘 요약해주는 듯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무조건 중국인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인식이나 문화 기원 문제에서는 과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결코 중국인을 무조건 차별하는 나라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면을 직접 목격하며 제가 스탠포드에서 갖고 있던 중국 학생들은 기부 입학도 많고 예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중국에서는 인구가 방대하고 교육 시스템이 지역마다 편차가 커서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운이 나쁘면 돈으로 입학한 뒤 학업 태도가 형편없는 학생을 만날 가능성도 있겠지요. 게다가 저는 그런 부정적 사례들을 많이 접한 탓에 중국 학생 전반이 그렇다고 일반화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번 중국 방문에서 보았듯이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그 자부심이 한국을 얕본다는 느낌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는 식의 역사 인식이나 고구려와 바르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주장 등은 한국인들에게 모욕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국에서 중국인을 향한 반감이 발생하고 그것이 또 반대로 중국인들에게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반중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가 본 시위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에서는 무차별적인 비난과 혐오 발언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중국인을 무조건 미워한다는 수준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가령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줄을 서서 먹는 한국인들도 많았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길 안내를 친절히 해주는 한국인들도 흔했습니다. 다만 역사와 정치 영역에서 중국 정부나 중국 일부 언론이 한국 문화를 훼손하거나 왜곡한다고 느낄 때 한국인들은 극도로 예민해지는 듯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중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에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한국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으로 반중 정서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일상에서 중국인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비즈니스 관계도 활발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중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에 대한 호호와 국가 이미지에 대한 반감을 구분하려는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자존심 싸움에서 강경하지만
막상 개별 중국인에 대해서는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식년 여행을 거의 마칠 즈음 저는 머릿속에서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에도 중국인을 싫어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국에서도 한국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제도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중국인을 무조건 배척한다는 광경은 제겐 거의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항, 관광지, 식당, 쇼핑몰 곳곳에서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인 혜택을 주며 중국인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준 사건은 그 상징적인 예였습니다. 물론 역사와 문화 분쟁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친 말다툼, 혐오 시위, 인터넷에 퍼지는 자극적 루머 등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전체가 중국인을 혐오한다거나 중국 전체가 한국인을 멸시한다는 식의 단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경험상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해 양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중과 경멸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커질 때가 잦았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난 뒤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공항 면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열심히 쇼핑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연 차별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국인 혐오 국가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제가 지니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외국인을 환영하고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인류애를 보여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찾아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리처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